이번 보고서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매출액 1조 6,517억 원, 영업이익은 1,587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를 하였습니다. 스토리의 대호조가 메이크업되면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 정도로 선방을 좀 하였고요. 전분기 대규모 일회성 영업비용이 있어서 기저효과에 따라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본사와 주요 연결 대상의 자회사들의 특별 연봉 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대회비들을 많이 좀 컨트롤을 잘 했기 때문에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두나무 회계 계정 재분류에 따라서 대규모 일회성 기타 수익 그리고 향후 지분법 제외 영향 등을 이제 점검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2분기부터는 손익계산서상 지분법 손익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장외가 변동에 따른 지분가치 평가손익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조정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2분기 이후부터는 두나무 관련 지분평가 손익이 제거되면 EPS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긴 하는데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 아예 평가가 빠진다는 것은 아니고 따로 관리해서 평가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장주들의 이제 플랫폼 자회사들의 가치 하락이 반영이 되면서 카카오 전체적으로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11만 7천 원, 여기는 13만 원 보고서인데 우선 지인 기반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 등을 활용해서 비지인 영역으로 확대시키고 있고 카카오 프로필 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광고와 커머스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어떻게 또 한번 업데이트를 할지 좀 기대가 되고요. 여기는 12만 4천 원, 그 다음에 여기는 13만 원. 자, 톱비즈 광고가 52% 성장을 했고요. 높은 효율을 많이 경험한 광고주들의 유입이 고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과 NFT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구체화를 하고 있고 클레이와 보라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커머스, 엔터, 웹툰, 컨텐츠 생태계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에는 위믹스 생태계 안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로 넘어오시면 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하향 보고서가 좀 나왔고요. 일단은 1분기 매출액이 2,663억 원, 영업이익이 421억 원으로 일단은 연간 대비선 성장을 하였지만은 컨센서스 대비로는 하회를 하였습니다. 1분기 신작 게임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VX, 세그나 테크놀로지 등 B게임 부분에서 4분기에 이어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게임 매출의 부진을 만회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종속회사 편입으로 인한 인력 유입과 임금 인상, 인건비가 전년 대비 다소 상승해서 비용 추정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자, 2분기 오딘의 1 매출은 국내와 대만을 합쳐서 20억 중반을 추정을 했고요. 연내 일본도 출시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이제 IP로 해서 이제 게임이 출시가 될 건데 이게 지금 장르적으로도 이제 우리나라 좀 생소하고 이거에 대한 IP가 이제 우리나라에게 얼만큼 좀 메리트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과연 뭐랄까 대박이 좀 흥행이 날지 그 부분도 좀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해 실적 기여도가 높았던 자회사의 라운하트 스튜디오의 연결 편입 이후 카카오 게임즈 1분기 지배주주 순이익 그리고 단기 순이익 비율은 47.9%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존의 9만 5천 원이었던 목표 주가를 6만 9천 원까지 하향을 시켰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는 8만 원 신규로 커버리지를 낸 보고서고요. 보시면은 대만 성과는 2분기부터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대만에서 일평균 8억억 수준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오딘의 성공으로 메가 IP를 확보했으면서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을 했고 이게 정말 내피셜로 중국의 판호를 얻는다고 한다면 뭐 그대로 날아가겠죠. 한 10만원 정도까지 뭐 그럴 일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지금 다음 것도 8만원인데 엑셀 게임즈 신작 이 3분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퍼블리싱하에서 이제 RS, MMORPG 장르가 4분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 모든 게임사들의 신작이 좀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블록체인 게임 아키월드가 역시 3분기에 지금 출시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8만 1,000원입니다. 여기는 8만 5천 원이고요. 대부분 지금 8만 원 정도로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가상화폐가 지금 뭐 미국의 빅스텝과 연동돼가지고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코인도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규모로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돌고 돌다 보면 뭐 이제 경제가 또 다시 좀 안정화가 되어가고 지금 뭐 놀라고 이제 금리 인상을 했겠지만 뭐 매번 뭐 놀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안정기가 도래하면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쏠리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이미 운영 중이고 사업을 넓혀가고 있는 카카오 그룹에 대해서 좀 밸류에이션이 좀 측정이 높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카카오뱅크고요. 자, 이제 플랫폼주도 아니고 은행주도 아니고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자, 영업이익이 884억 원 기록을 했고요. 기대치를 하회를 하였습니다. 자, 기존 취급한 고신용 잔액이 1조 4천억 원이 감소할 예정이고요. 판관비는 성과급이 반영되었던
전년 동기 대비 인건비가 18%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를 하였습니다. 자, 증권계사를 삼성증권과 이제 제휴가 되면서 더 늘어나게 됐고요. 이것은 좀 긍정적인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연계대출 취급액은 4,520억 원으로 3%좀 감소를 했고, 제휴, 신용카드 발급은 5만 건 전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4월부터 취급 대상을 유의하게 확장한 모멘텀 상품이 실적이 2분기부터 드러날 것이며 하반기 자영업자 대출 출시 예정이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회복하는 여부와 그 다음에 SOHO 상품의 경쟁력이 성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예정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사실 지금 투자 심리에는 위축이 좀 되었기 때문에 다음 보고서를 계속적으로 읽어드리긴 하겠지만 좀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있는 건 맞습니다. 자, 2월에 출시한 온라인 주담대출 같은 경우에 좀 성과가 미미하고요. 그 다음에 순이자 마진 NIM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개선된 반면에 대출 성장률이 부진을 했고 대손 비율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대출 성장률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신용대출의 감축 기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암울하고요. 비우호적인 대내외 여건을 이제 감안한다면 시장 눈높이에 충족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 48,000원, 여기는 52,000원, 여기는 6만원. 근데 여기는 너무 이제 위에서 잡기 때문에 좀 그런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를 좀 보실 텐데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1,233억 원, 수익이죠. 근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1억, 적자 전환입니다. 자, 총 거래액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를 하였지만 카카오페이 증권 홀세일 매출 감소 영향으로 금융 서비스 매출이 32.75%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분기 대규모 주식 보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서 대규모 영업 적자가 했으나 이번 거에서는 좀 축소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을 통한 주식 거래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보험사는 이제 하반기에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쇼트 영상으로 아마 올려드렸던 걸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코로나 이후에 소비 확대에 따라서 결제 부분 성장과 MTS 디지털 보험사 서비스 실시로 점진적으로 뭐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버행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많이 주가가 내려왔고요. 그래서 보고서도 약간 하향 조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인 걸로 봤었을 때 카카오 괜찮다고 보이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괜찮다고 보이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가 조금 암울하다. 특히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대규모 이제 물량이 풀렸고 또 사업 영역도 지금 3분기까지 나아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사업을 좀 폭넓게 하다 보면 올라오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뭐 은행주들을 뭐 하나 정도는 꾸준히 갖고 있는다고 치더라도 카카오뱅크 정도면 다른 예타 금융주들 봤었을 때 신한지주, KB금융 뭐 우리 금융지주 이런 걸 봤었을 때는 그나마 카카오뱅크가 제일 저평가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일봉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전략 후강에 이제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고요. 지금 많이 올라왔고 오늘 일봉으로만 봤을 때는 좀 많이 올라왔고 하락봉에서 자, 오늘 이제 저가를 또 찍었어요. 81,900원까지 찍었었고 고점은 11만 원이었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 이때까지만 해도 상황 굉장히 좋았습니다. 회복이 되고 있고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뭐 카카오에 대해서 뭐 연내 상장하게 될 거고 여러 가지 뭐 방편들을 다 마련을 했고 상생안까지 통과를 다 됐다라고 했는데 러시아 폭격이 본격적으로 더 장기화가 되고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인플레이션 뭐 IMF 터진 국가들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쭉 하락하게 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상승할 모멘텀이라고는 진짜 하나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지금 아직 상반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카카오를 믿고 조금 더 기다려보거나 신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매수를 들어가도 충분히 향후에 몇 달을 기다리면 연말까지만 기다리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재무제표를 보시면 성장을 하지만은 이제 성장세가 좀 꺾였다 이렇게 보는 지금 시야들이 좀 보이고 있고 물론 그러면서 이제 PR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낮기 때문에 저는 좀 장기로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만한 종목은 없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많이 떨어졌지만 그 주가들이 언제 어느 때 오를지도 모르는데 그럼 카카오가 더 빨리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카카오 이제 게임즈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카카오 게임즈부터 보시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54,700원까지 찍었다가 오늘 다시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는 82,300원 고점 맞고 나서 네, 모멘텀 없이 쭉 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는 여러 가지 좀 모멘텀들로 인해서 조금 주가가 변동성을 많이 가져왔었습니다. 여태까지. 하지만은 지금 상황상 게임주들이 전부 다 모멘텀이 살아있지 않고 P2E 게임, 뭐 NFT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있는 모멘텀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자,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그때마다 살짝씩 반등하는 모습 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내려오는 폭이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고 난 뒤에 굉장히 걱정하던 그 시절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충분히 매수를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6월이 이제 2분기 마지막 자락이고 지금 5월 10일, 5월 초반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중반으로 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좀 될 것 같다. 거래량만 좀 살아나면 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매출액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PR도 19배, EPS가 이제 2,800원 정도로 조금 약화가 작년보다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위믹스 생태계 안으로 들어가 있고 또 보라코인을 이제 카카오 측에서 소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나중에 가상화폐 3분기에는 약간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종목이 좀 움직일 수 있겠다. 왜냐면 대기업들이 자꾸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업 모멘텀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카카오 게임즈도 전혀 나쁠 모멘텀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잘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뱅크 먼저 보실까요? 카카오 뱅크 먼저 보시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지금 오늘 2%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점으로 39,400원까지 신저점을 찍은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만큼 바닥이 없다. 네, 그 다음에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좀 가고 있지만 결국에 은행주를 하나 사게 된다면 저라면은 카카오 뱅크를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 뭐 연간 대비해서는 되게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 PR이 오히려 낮아졌지만 지금 나머지 이제 보시면 은행주에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플랫폼주로 지금 평가를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멀티플을 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로 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좀 애매한 것 같고 지금 이제 시가총액을 넣어서 좀 보자면 지금 시가총액상으로는 KB금융이 대장주로 역할을 하고 있고 KB금융부터 보시면 지금 여기도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카카오뱅크처럼 쭉 흐르는 모습이 아닌 고점 이후에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올라온 다음에 차익 실현 이런 느낌이 좀 더 크거든요. 네,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이 낙폭에 의해서 근데 금융주들이 그렇게 된다면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올라왔고 지금 거의 전고점까지도 한번 도달했었던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결국에는 지금 은행주들은 잘 가고 있다 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여기도 이제 코로나 전주가까지는 돌아왔지만 여기는 좀 상호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카카오뱅크만큼 은행주에 대해서 평가를 덜 받고 있는 종목은 없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빠르게 좀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플랫폼으로만 진짜로 볼 건지.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할 텐데, 금리 인상 된대.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된대. 그럼 은행한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카카오뱅크는 왜 이렇게 안 좋아? 잡주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출 쪽이 굉장히 잘 나와야 돼요, 성장률이. 근데 이제 국가에서도 대출을 많이 해주지 마라. 왜냐, 갚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갚을 수 있는 능력에게만 주고 싶은 것도 회사에 바람이기도 하죠. 왜냐면 원금 회수를 해야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직까지는 악재이지만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해소가 되고 난다면 그때부터는 성장주들이 다시 갈 때 카카오뱅크가 정말 그때는 모든 은행주들이 내려가고 그때는 카카오뱅크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까지 한번 보실 건데 아까 보고서 보셔서 알다시피 카카오페이는 이제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면서 연중 이제 신저가를 이제 갱신을 했고 오늘 또 9만원대까지 한번 깨졌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진폭이 되고 있고 지금 거의 전 고점 대비해서도 지금 40% 30% 정도 빠진 상황이고 정말 고점 대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정말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고 거의 오른 게 없다시피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좀 암울한 상황이지 않나 싶고 카카오페이 이제 직원들조차도 좀 회의적인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11월에 이제 했으니까 6개월이 끝났고 이제 1개월짜리 보유예수 물량도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대주주 물량이긴 하겠지만은 카카오가 이걸 매도할 리는 없지만은 이제 2대주주인 38% 갖고 있는 여기 홀딩스에서 좀 매도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적상으로도 3분기부터 보험업에 대해서 다시 영업이 재개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혹은 4분기 온전히 이제 반영이 된다면 이번 연도까지는 안 좋을 수 있겠다. 그래서 더 하락을 해서 제가 볼 때는 더 내려갈 수 있겠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카카오한테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카카오에게는 지분법 평가 이익에서 굉장히 많이 상당 부분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카카오에게도 좀 좋은 영향이 아니라서 카카오도 조금 나중에 조금 천천히 그러니까 카카오 매수하시더라도 천천히 매수하시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 게임즈가 제일 빨리 오를 것 같고 그 다음 카카오뱅크 그 다음 카카오페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카카오 게임즈랑 카카오뱅크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오른다면 카카오페이가 내려간 만큼 카카오가 상세가 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본다면 카카오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